예, 어제는 서평을 빨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서평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100개 정도의 서평을 쓰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100개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서평단에 너무 많이 신청해서 책이 너무 많아서 쓰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서평을 써야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책이라는 거를 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공부가 되는 것일 겁니다.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내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욕망 때문에 자기계발서라든지 어떤 뭔가 실제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한 번만 보고서 우리가 과연 익힐 수 있나,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혹은 또 대학교 때 무언가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 번만 봐서는 도저히 그것을 기억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배운 거는 1시간 내에 50%까지 사라지고 하루가 되면은 80%까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단 한 번만 읽고서 내가 이거를 읽어봤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 거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건데 과연 이걸로 얼마나 내 것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코 내 것이 되는 것은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될 거,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들을 책에서 배웠다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시 보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면서 계속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해했다는 거랑 안다는 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해했다는 거는 내가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은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언제든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마치 한 번만 읽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알미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자유롭게 쓰려고 그러면 금방 나에게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한번 들어본 것, 한번 이해해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그리고 책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평을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앞으로 몇 번이고 다시 봐야 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끔 만들어 놔서 언제든 꺼내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서평을 써야 되는 이유는 다시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평을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서평을 쓰는 것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뭐 블로그를 키운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글쓰기 연습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것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 큰 이유를 제외하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원래 안 쓰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해외 영업과 마케팅을 하면서 글을 최대한 짧게 쓰고 보고서로 만들고 PPT로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아주 간단한 단어로만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8년도 얼마 안 됐죠. 8, 9, 10, 한 4년밖에 안 되는데 2018년도에 처음으로 서평을 쓰고 글이라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나서부터는 글을 쓰는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제가 첫 책의 원고, 초고를 썼을 때가 2018년도 말이었는데 2018년도 3월 달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단 1년도 안 된 한 8개월 만에 제가 초고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첫 시작은 분명히 서평이었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글을 가장 많이 쓴 것도 서평 때문이었습니다. 서평을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필사라고 하죠. 필사를 하면서 그 작가의 문체를 그대로 한번 베껴 써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글, 그것도 책에 나온 좋은 글을 통해서 자기가 한번 베껴 써보는 것은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나라는 그 방법적인 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보통 자신의 생각을 달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책을 접하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주제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원래는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어떤 자극에 의해서, 책이라는 자극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달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기존에는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기존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필사를 한 밑에는 자신의 생각을 꼭 달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생각을 달아보는 것이 글쓰기 연습이 되고 책을 쓰는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이 되고요.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글의 영향력, 그리고 말의 영향력, 이런 언어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얼마 전부터 많은 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제 쪽에서는 창의적인 인재, 그러니까 이과적 지식도 갖추고 동시에 문과적 지식도 갖춘 사람을 많이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과의 만남보다 자신의 어떤 테리토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해지면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풀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도 자신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글입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시대보다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평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놓는 그릇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도 되지만, 동시에 나를 표현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나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항상 생각하는 주제, 항상 똑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써보는 것보다 이런 책을 읽고 서평을 쓰면서 어떤 자신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기회, 이런 기회를 가지면은 글 쓰는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몇 개월 만에 원고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글을 썼던 사람이 아니던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평을, 그 책을 하나 읽을 때마다 좋은 문장을 만나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은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서평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서평 못 쓰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뭐 댓글 달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글이 있을 때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지, 자기가 글을 못 써서 못 쓰겠다, 어차피 다른 사람도 보지도 않습니다. 못 쓴 글 누가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못 쓴 글은 어차피 안 쳐다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쓰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댓글 달아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못 쓰던 잘 쓰던 일단 블로그에다가 서평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최대한 많은 서평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